안녕하세요.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받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돈을 주고 받을 때 대개 나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여, 하나는 투자, 하나는 대여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자는 엄밀히 따지면 계약인데요. 금전이 오고 갔을 때 그 성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돈이 넘어갔을 때 보통 돈을 준 쪽에서는요, 그 금원의 성질을 증여보다는 대여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왜 대여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시냐면 결국은 원금을 보장받기 위함이죠. 그에 반해서 돈을 받은 쪽에서는 투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증여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돈을 준 쪽에서는 준 금액에 비해서 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받은 쪽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증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그 금원이 이종했을 때 그 성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금원을 주는 쪽이 보통 원고가 되는데요. 금원을 주는 쪽에서 대여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돈을 받은 쪽에서 그것이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금원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 오래된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대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대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대여 시기, 즉 대여 시기와 종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자가 꾸준히 지급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자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에는 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자 제한법을 넘지 않는 기준에서 이자가 꾸준히 지급된다고 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대여라고 인정받을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금전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금전의 원인을 단순히 증여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에 대해서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의 유무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인 간에 단순히 10만 원, 20만 원 주는 돈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변제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여보다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귈 때 돈을 여러 차례 주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돈을 돌려줄 때 전체를 나 어차피 빌려준 거니까 갚아라 라고 소송을 했을 때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각각 분리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돈을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 시기나 또는 언제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정도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전에 것을 반드시 갚겠다는 차용증 정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따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자의 정도 부분, 두 번째는 반환 시기가 어느 정도에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요, 어떤 사업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는 반드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기 때문에 돈을 반환하는 시기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통은 대여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차주 또는 돈을 받은 쪽에서 돈을 지급받는 시기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든지 돈을 약정 반환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여보다는 투자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자의 금액 상당히 이자 제한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제한법 미만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대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요. 그에 반해서 이자 지급에 대해서 과도한 이자가 측정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자 지급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자로 좀 더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용을 보충해 보셔야 되고, 다만 항상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시느냐에 대해서 돈을 주는 쪽에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